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규제를 규제한다를 직접 집필하신 이호구 교수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를 좀 조망해 볼까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두 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시간은 규제는 무엇이고 정부 효과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일지 그런 걸 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호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은 아마 많은 네.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규제를 규제한다. 내가 많다는 얘기 아닐까? 그렇죠. 네. 제대로 본 건가요, 제가? 그 정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규제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왜냐하면 법률을 가지고 정부는 일을 하고 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일을 해라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 일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규제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 규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예. 규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굳이 얘기하자면 예, 예. 정부가 이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네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민간이나 일반 기업이나 일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예. 제한하는 예. 제 제도, 그쵸. 그러니까 예. 법, 예. 뭐 상위법, 하위법, 뭐, 예. 뭐 이게 다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규제를 그렇게 그렇죠. 좀더 이제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규제의 핵심은 사실은 그 규제가 민간에 미치는 강제적인 성격에 사실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민간의 행위를 제약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딱 봤을 때 빨간색이 딱 되면 딱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신호등이 없다면 내가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데 이제 빨간불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빨간불을 누가 설치했을까? 이제 국가나 정부가 설치를 한 거죠. 그건 이제 사회 전체가 그렇게 지킬 때 예.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면 가끔씩은 밤에 한밤중에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 딱 떴어. 그럴 때 우리는 거기 서기는 하죠. 근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죠. 야, 이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 지금 빨간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동네 보면 예. 이제 정부도 많이 똑똑해진 것 예, 같아요. 예, 이 전멸등을 예. 하죠. 예, 예. 깜빡깜빡. 그 예. 두 종류를 해요. 네, 예. 빨간 불로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노란 예. 불로 하는 거면 노란 불일 때는 훨씬 좀 덜 예, 예.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빨간 불로 깜빡깜빡하면 조심해야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정부도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규제를 규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밤에 이제 길을 갈 때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스스로 규제를 규제해서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네, 포인트죠. 아주 제대로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규제를 규제한다라는 거는 규제를 해서 목적을 하는데 그냥 쫙 늘어나서 예. 많은 민간인 기업이나 개인을 이렇게 옥죄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규제를 만들까? 우리가 예. 그런 걸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규제 효과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부 그런 규제 효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규제를 만들면 민간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범법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자유였는데 오늘은 그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부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마치 최근의 사례를 보면 역시 이제 다시 이제 교통으로 가면 좀 쉬우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교통 이제 속도 규제를 학교 앞에서는 30km, 일반 도로에서는 50km로 이제 약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싹 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제까지 60km를 다니다가 오늘부터는 그 속도로 다니면 집에 이제 딱지가 날라오기 시작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좀 어려워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규제 효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제기가 그러면
50km, 30km로 바꿨을 때 이게 뭔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가끔씩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그 방책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뭐 50, 30으로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예, 예. 그 근거는 뭐지? 이런 게 당연히 저희한테 떠오르죠. 예, 예, 예. 그거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리고 가끔씩은 집에 날라오는 이제 노란색 이제 과태료 딱지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규제의 효과가 50km, 30km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획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규제를 만들어야 될 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저자로서 느끼기에는 2021년의 지금 시점에서도 정부가 만드는 많은 규제들이 그런 효과에 대해서 고민이 약간 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50, 30으로 하면 사고가 훨씬 줄어드니까 할 수 있다. 예, 그 효과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50, 30으로 효과만 생각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네, 네. 저한테는 질문이 충분한 근거가 정당성의 근거가 있을까 예, 하는 예.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제를 도입한 사람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사실은 민간을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야, 너 정말 좀 괴롭힘을 당해봐.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통사고를 누가 당했거나 아니면 속도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좀 크게 다치거나 이런 일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이제 들어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50, 30km로 이제 우리가 시속으로 이제 조정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의 감소와 아니면 전 국민이 50, 30km를 갑자기 지키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나 비용, 그다음에 불편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놓고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개 규제를 보면 네. 필요하니까 도입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 늘 자주 예. 같이 하는 예, 얘기인데 예. 최근에는 또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해갖고 예, 예. 뭐 언론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 예. 인터넷도 많아지고 하니까 규제도입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어떤 예. 문제가 생각하냐면 규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좀 일 좀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뭔가 예, 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도입 당시에는 지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없거나 불편해요. 예, 예, 예.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불편해 하다가 좀 있으면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규제를 우리가 방안의 코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예. 한번 다시 설명해 예, 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안에 큰 코끼리가 있으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데 코끼리하고 계속 살다가 보면 이게 코끼리가 있었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제가 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처음에는 그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쉬는 거를 이제 규제를 했을 때 그게 불편하구나 이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당한 건 아닌데 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네. 뭐 건들만 하네. 예. 저도 사실 그 NGO 쪽에 소비자 단체를 예, 해서 예. 그거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뭘 그렇게 건들만 하잖아 이런 네, 식으로 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오면 이게 사실 몬스터잖아요. 예. 크기로 보면 예. 뭐 코끼리가 괴물이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 네. 사이즈에 비해서 워낙 네. 큰 건데 뭐 견딜만 하다는 네, 거로 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규제가 과연 정당성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 사람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우리 이호구 예. 교수님이 하려는 예. 말씀은 왜 규제를 규제해야 할까? 예. 이게 지금 책 제목에서 주는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죠. 가장 네. 큰 문제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 안에 있는 코끼리처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규제들 중에 사실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 규제를 통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대하는 혜택이나 편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담이나 불편함을 우리한테 감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정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예.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예. 말라 말고 뭐 캐치프레이즈가 예, 예. 플래카드로 엄청 예, 붙였잖아요. 예. 그게 최근까지도 있고 예. 어느 그 정신과 아주 유명하신 이시영 선생님인가 하는 분은 그런 말도 우리나라는 그 현수막 공화국이다. 그리고 유치원처럼 한다. 네. 그러니까 저 생각에 이젠 우리도 사회적 전체적으로 네, 네. 뭐 대학 진학률도 많고 예, 훈련도 예. 많이 돼서 예, 예. 이제 시민 사회의 성숙도가 굉장히 예, 많이 예. 컸는데도 예, 예.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다루는 게 많다. 그러니까 네, 네, 네.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그런 제가 너무 문제의식이- 심하게 생각했나요?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책에서도 썼다시피 우리가 벽을 가득 채운 명화들 있잖아요. 큰 명화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탈리아에 가보시면. 그런데 그 그림을 한 50m 정도 떨어져서 보면 예술 작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을 바로 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점밖에 안 보이죠. 그다음 뭐 이상하게 스크래치 난 거 보이고, 그다음에 찍다가 만 거도 보이고. 예. 50m까지 가실 거 없고 예. 한 3, 4m만 가면 예. 그림이 멋있게 보이는데 예. 앞에 예. 가면 진짜 예, 예. 이게 뭐지? 예, 예.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루브르 처음 갔을 때 박물관 예. 갔을 때 그거 예. 많이 봤어요. 예, 예. 뭐 특히 점묘법 그렇게 예, 그림 예. 만들 거 예. 보면 저는 그때 화가는 진짜 different kinds of 예. eyes 그렇죠. 정말 전혀 예. 다른 눈을 갖고 있구나.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정부는 그런 빅픽처를 못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고 하면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조화를 고려한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붓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고 점 하나가 좀 이상하다고 이 점 고치겠다고 하고 선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들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한 30m, 5m 정도 뒤에서 보게 되면 그림이 이제 전체가 이상해져 그렇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교수님 쓰신 예. 거예요.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예, 예. 또 정부는 사실 불완전한 거 많잖아요. 예, 근데 예.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달겨들면 예, 예. 정말 문제가 크고 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하게 하는 게 예, 예, 예. 성숙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옛날하고는 그래도 많이 달라서 사람들의 성숙도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고 하면 규칙도 바뀌어야 된다. 아, 네. 네. 어린아이일 때는 야,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돼. 엄마가 얘기하는 길대로 가야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른들한테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른이 해야 되는 책임의 부분이고 그게 되어야지만 어른과 성인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규제를 규제해야 되는 이유는 좀 심플하죠. 사회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른스럽게 다뤄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정부가 스마트한 규제, 즉 자기가 규제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규제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닐까. 우리 정부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하게 나가게끔 예. 믿어주는 예, 예. 그런 정부로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텐데 한 교실에 아니면 한 직장에 한 조직에서 보면 정말 골칫거리인 사람이 가끔 있죠. 근데 있죠. 그런 분들은 한둘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한둘이죠.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자기 문제 해결을 잘 하죠. 정부의 규칙도 어른으로서의 평균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평균인을 가정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한 규제를 만들고 물론 일탈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스마트하게 규제를 만들고 그렇죠. 확실하게 규제하고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뭐 1편에서 이렇게 예,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규제를 규제한다라는 규제를 규제하는 예, 거는 예, 한마디로 말씀해서 예. 성숙한 사회를 전제로 해서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예. 우리가 성숙했으니까 예, 예.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책 제대로 읽어봤나요? 아유,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책을 보신 분도 그렇고 안 보신 분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규제를 규제할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됐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정부가 애들 다루듯이 할 때 우리 사회가 과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사회로 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의 첫 걸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 기대해 주십시오.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